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요즘 감기 걸려서 고생들 많이 하시죠? 자, 이럴 때는 제철 음식으로 몸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는요. 네. 이렇게 집 나간 입맛을 되돌릴 수 있는 특급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11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11월의 첫날도 역시 쌀쌀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는 물론 옷 속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을 절로 웅크리게 되는데요.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머플러와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두께감 있는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아침입니다. 대구와 전주, 광주 등 남부 곳곳에서는 첫 서리가 관측되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긴 하겠지만 서울이 14도에 머무는 등 평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무척이나 짧아져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힌 뒤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공기도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습 방법 활용하셔서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 등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은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대구, 광주 16도 등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부쩍 내려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서울 기준으로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곳이 있는가 하면 중부 곳곳에서는 벌써 단풍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워지기 전에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단풍 구경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부들을 위한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토니오 셰프, 그리고 개그우먼 이희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고 네. 또 감기도 걸리고 몸이 으슬으슬하고 이럴 때는 말이죠. 입맛 당기는 매콤한 음식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최혜정 씨도 그런가요? 그럼요. 요즘 그래서 저는 매운 닭볶음탕, 매운 떡볶이, 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립스틱도 속이 쓰려요. 굉장히 빨간색으로 먹다 왔어요. 드시다 오셨나 봐요. 뭘 먹다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 네. 느낌으로. 예. 이희경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 매운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네네. 저는 특히나 약간 그 매운 닭발? 매운 닭발도 닭발 스시를 해 먹어요. 그래서 그 주먹밥을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닭발, 이제 매운 닭발을? 무뼈 닭발을 하나 딱 얹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스시처럼 위에 넣고 할 때 이제 그 계란찜을 하나 똥 퍼가지고 자세하다, 자세. 야. 이렇게 먹으면 그냥 예. 이게 뭐 있나요, 아침에 뭐가? 드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어제 저녁에 생각나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게 기분 좋게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매콤한 음식을 오늘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네.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제, 집 나간 입맛 되돌리는 낙지 요리입니다. 낙지. 낙지
낙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낙지가 정말 몸에 좋은 그런 식재료죠. 특히 여성분들은 뭐 낙지는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요. 쫄깃쫄깃한 식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 아내도 되게 낙지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탕탕이.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먹었는데. 낙지 같은 경우에는요, 9월부터 네. 이렇게 날이 추워지는 시기까지 제철입니다. 오. 그때 특별히 더 달고, 특별히 더 쫄깃하고, 특별히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낙지가 어떤 식품인지 아시죠? 어떤 식품이에요? 요새 스테미너. 그렇죠. 대표적인 보양식품입니다. 맞아, 이 낙지가 소도 네. 그럼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맞아요. 소가 힘이 그런 얘기가 네. 있죠. 그 기운 없으시면 낙지 드시면 돼요. 기운 있으신가요, 요새? 지금 바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해야 될 것. 네. 아 피곤해요. 낙지 뭐 어디 뭐 어떻게 산 거라도 그냥 뭉쳐 네. 먹을까? 네. 오늘 어떤 낙지 요리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이 낙지가 굉장히 이제 뭐 아까 영양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지만 네. 이 타우린 성분이 특별하게 또 이 보양에 또 좋다고 그래요. 네. 자연 건강에 좋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고 네. 뭐 그 진짜 다이어트,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네. 문어, 낙지 이런 종류의 친구들 아. 특히 낙지를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낙지의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낙지를 드시면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된답니다. 자, 맛도 있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낙지 요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이 낙지 요리를 하기 전에, 낙지를 네. 하기 전에 네. 먼저 이 모든 낙지 요리 또 모든 요리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만능 양념장. 양념장. 양념장 한번 토니오 셰프가 만들어보도록 만능 할게요. 양념장을 근데 정말 자주 만드시거든요. 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부님들도 만능 양념장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네. 뭐 볶을 때도 쓰시고 무칠 때도 쓰시고 그렇죠. 찌개에도 넣으시고 막 네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토니오 셰프님은 어떻게 네. 하실지 더 궁금하네. 네, 아니 토니오 셰프가 양념장을 가끔씩 만들어주거든요. 네. 토니오 셰프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양념장만 가득 있다는 종류별로 돌려가면서 그런 매주 얘기도 있어요. 식사별로 20가지 이상의 양념장이 있다는 얘기도 자. 있는데 이렇게 먼저 고춧가루. 고춧가루. 예. 네. 근데 20가지 양념장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하나만 하나? 있어도 뭐 찜, 볶음, 뭐 찌개. 오. 네, 그런데 다 넣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같은 양념장이라도 진짜 어떻게 만들어 먹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다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으셨고 고추장을 또 넣으셨고 네, 고춧가루, 고추장, 그리고 간장. 간장은 한 큰술 정도만 해주세요. 간을 해주는 거니까. 한 큰술 정도만. 네. 그리고 맛술. 아, 맛술. 네. 그리고 여기에 마늘,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뭐 벌써부터 우리가- 맛있어도 되나요? 냄새가 벌써부터 맛있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만드는 양념장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네. 또 이게 비슷하긴 한데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아, 예, 아, 아직까지는 네. 뭐 네. 특별한 게 아, 제가 없어요. 자존심을 건드렸군요. 네네. 오늘 좀 자존심 바꿔요. 굉장히 상하네요. 비슷해 보여요 했더니 바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네. 여기까지는 평범한 양념장인데요. 네.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집에서 손쉽게 다 네. 있는 재료인데 솔직히 맛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집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진짜 난감하죠. 맛술 너무 넣어야 되는데. 맛술을 넣고 사면 되죠. 싶은데. 연구관님들은 꼭 맛술을 넣더라고요. 네, 그러면 희경 씨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주. 아, 들켰네. 소주 한 큰술에 네. 그 꿀 한 큰술 섞어주세요. 아, 그럼 그거 두 개 맛술이에요? 있어요. 네, 그럼 해장한다고 맛술이 꿀도 돼요. 있거든. 네. 어. 이렇게 하면 맛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양념장 뭐 똑같은 재료인데 사실 여기에 비법 재료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 그게 잠깐, 뭘까?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집에서 네. 넣을 수 있는 건 지금 다 넣었거든요. 네. 네. 마늘, 고추장. 간장도 아까 들어갔고. 네. 혹시 MSG 넣으실 건가요? 아이, 설마요. 자, 한번 볼까요? 뭔지? 뭘까요? 자, 공개해 주세요. 뭡니까? 뭐예요? 이게 파예요? 네. 매실액 다진 파. 파하고 맞아요. 매실액입니다. 뭐 매실 액기스, 매실청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와. 좀 이렇게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기, 깊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요. 네네. 이 매실청을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이 매실에는 또 식이섬유, 칼륨, 칼슘, 비타민, 뭐 유기산 등 뭐 해독 작용, 피로 회복, 피부 개선까지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네. 매실청을 사용해주시면 좋고요. 야, 이게 매파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매실청 파. 네. 매실청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집에서 매실은 꼭
청을 담 거예요. 맞아요. 저희 맞아요. 집에도 있더라고요, 네, 냉장고에. 소화 안 될 때는 이걸 물에다가 타서 저 네. 같은 경우엔 먹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아, 당연하죠. 이 소화 안 될 때는 그 위에 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네. 그때 이제 매실청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있거나 또 이렇게 탈이 났을 때 매실청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유, 희경 씨는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럼요. 소주도 가지고 있고, 아침에 해장하려고 꿀도 있고. 그럼요. 네. 매실청도 매실청도 있고. 네. 네. 여기에 파, 개운한 파? 맛을 내주는 파 파를 넣어주세요. 넣는구나. 예. 다진 파. 예. 파를 많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파를 넣고 파를 조금 이렇게 뭉개주시면서 양념장에 파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파액이. 조금 숙성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우, 부드러워가지고. 그럼요. 그죠?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한 번만 찍어 먹어도 될까요? 네, 네. 원래 꼭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것도 먹어봐야 되거든요. 올해 기가 김장 막힙니다. 성공이네. 올해 맛있죠? 김장. 네, 네. 성공이야, 성공이야. 아, 이거는 양념해도 되겠다, 진짜. 근데 이게 너무 김장 할 때. 여기 액젓만 들어가면 네, 딱 그 그러니까. 김장 양념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다.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이렇게. 그럼 이걸로 찌개에도 넣을 수 네. 있고 볶음 요리도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기본 양념장. 무침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발라서 굽기도 야. 하고. 그렇죠. 윤기가 그렇죠. 차르르 도는 게 뭐 어디다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밥 비벼 자.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러겠다, 진짜. 예. 네네.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은 뭐 다백면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만능 양념장이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요리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것도 엄청나게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여기서만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요거 낙지를 어떻게 셰프님이 하냐가 이제 아니지, 중요해요. 낙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다 어떻게 해? 푹 담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궁금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네. 알려드릴 요리는 바로 낙지 호롱구이입니다. 낙지 호롱구이? 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전남 영암 지역에서 네. 이 집 같은 것들을 말아서 복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요. 거기 이렇게 낙지를 말아서 구워 먹던 것이 유래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나무젓가락에다가 맞아, 맞아. 낙지를 아, 이렇게 맞아요. 말아서. 아, 그래요. 맛있겠다. 봤어요. 이건 어디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팔아요. 이게 근데 월미도 가도 있고. 맞아요. 그 주로 정말 전라도 지역에 네. 꼭 이 한정식 나오는 곳을 가보면은 이 낙지 호롱구이가 목포 꼭 가면 있어요, 목포.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목포 그리고 가도 있어요. 세발낙지 해가지고 하는 거. 남쪽 분들은 네. 제사상 잔치상에 꼭 올린대요. 아, 그래요? 전라도 분들은. 근데 네. 이거는 우리 그러니까, 애기들도 네. 이렇게 손에 하나 딱 짚고 이렇게 뜯어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간식으로도 너무너무 좋을 것 자, 같고. 낙지 호롱구인데 저거 어떻게 감지? 저게 참 신기하던데. 아, 감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알려주실 거예요? 이야. 먼저 낙지 손질하는 팁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낙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낙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자, 이 머리 부분에 내장을 뒤집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 머리를 뒤집어야 한번 되는구나. 해볼까 이렇게. 나도 되나? 아, 제가 이미 머리를 빼놔서. 뒤집어 이렇게. 아, 네. 오, 쉽다. 오. 네. 자, 뒤집어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네. 이거를 소금, 밀가루에 한번 씻어주시는 거예요. 소금 밀가루. 소금이랑 밀가루요? 네. 오. 소금, 밀가루에 씻어주신 다음에 얘를 흐르는 물에 박박 또 닦아주십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빨래 그렇죠. 그 이렇게 밀듯이 네. 빡빡빡빡 이렇게. 네. 오. 왜냐면은 혹시 빨래판에다가. 낙지 드시다가 뭐 돌 씹으신 적 없어요? 아, 맞아. 그거 저예요. 이물질이 꽤 있어요. 아, 정말. 근데 저는 이거를 집에서 손질할 때 아무리 잘 씻는다고 씻었는데 한번 제가 낙지 탕탕이처럼 이거를 그 먹기도 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전골로도 해 먹었는데 네네. 모래가 너무 많이 씹혀가지고 네. 결국은 그 음식을 다 버렸거든요. 아. 그게 바로 이 그 뻘에서 이제 잡은 낙지, 예. 낙지의 그 빨판에 네. 이 모래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 사냥꾼들이. 빨판에. 그런데 그냥 씻어서는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소금으로 팍팍 문질러 주셔야 그러니까 돼요. 빨판에 있는 먼지나 또는 뭐 진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빨래판에 빨래를 밀듯이 아, 밀가루를 활용해. 빡빡 아주 이렇게. 그냥. 네. 어. 사실 제가 보여드리려고 밀가루랑 소금을 가져왔는데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좀 큰 데다가 하시겠어요? 네네네, 빡빡 문지셔야 주세요. 되니까. 자, 낙지를 볼까요? 네. 하나 이거는 해놓은 거고요. 요거 희경 씨 거는. 어. 제가 뒤집어놨어요, 선생님.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지 마시고 살짝 살짝.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살살 네. 뿌려주시고요.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겠죠, 나중에 또 저게. 네, 그건 좀 짜요. 네. 낙지가 아. 묻어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싹 뿌려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비벼서 빨듯이 비벼서 오. 이렇게. 싹싹 비빈 다음에 네.
이런 찬물에다가 그냥 헹궈. 헹궈 주시면 됩니다. 아, 헹궈서. 네. 헹궈 주기만 하면 낙지 손질이 끝나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 자, 네. 자, 그럼 낙지 손질이 끝났으면 끝났어요. 예. 네. 이제 뭐 어떻게 이걸 탕탕이 이제- 해보면 돼, 탕탕이. 아니 이 호롱이 하려면은 끼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네. 그런데 끼우기 전에 여러분들 그 밖에서 고급 낙지집에 가서 사 먹는 낙지처럼 통통한 낙지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쫀득쫀득. 맞아, 네. 내가 산 낙지만 작아. 그거는 원래 통통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 예. 통통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닌가요? 원래 통통한 게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통통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바람을 불었나? 어머머머머. 얘를 어떻게 어떻게- 물에다 불렸나? 아닙니다. 이 통통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와. 자. 나 오늘 진짜 굿모닝 보시는 분들은 돈 벌어 가시는 거다. 아, 또 어떤 비법이 있는 건가요? 네. 네네네. 네. 은뚜껑이 혹시 숨어 있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또 비법은요? 비법이 뭔가요? 이거 뭐야? 무인가요? 예? 네. 무랑 아, 막걸리. 가른 무랑 막걸리. 오. 이게 맛집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비법인데요. 네. 이거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비법 알려준다고. 어머머머머. 낙지를요 무하고 막걸리에 넣고 네. 이렇게 숙성을 시켜주면은 네. 얘가 오동통하게 불어나요. 어머머머. 숙성을 시켜요? 좀 네네네. 놔둬야 돼? 네. 그리고 주물러주면 아, 마사지를 와, 해주는 이거 거죠. 완전 새로운 약간 사실이네요. 줘보세요, 저거. 그래요? 원래 네. 통통한 낙지인 줄 알았네. 네. 이렇게 네. 낙지를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무. 가른 무. 가른 무. 네. 가른 무. 야, 이게 그리고 통통한 낙지를 파는 집에 가면 그래야겠다. 가른무랑 막걸리. 막걸리 썼죠? 그러면 주인들이 되게 얄밉다고 생각할 거예요. 화들짝 놀라겠다. 꼭 이런 말 들어야 돼. 가른무랑 막걸리 썼죠? 이렇게 얄밉게 다 알아, 물어봐요. 다 알아, 다 알아. 네. 자 막걸리에다 넣고 이렇게 바닥바닥 주물러 주시면 이거 통통해져요? 예, 이게 이거 무슨 통통해져요. 원리일까? 얘가 취해서 혹시 얼굴이 붓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지금 아까 이렇게 무로 하신 거죠? 맞아요. 이게 아까 전에 저 이게 머리를 뒤집을 때 선생님 거는 큰데 제게 좀 작아가지고 자, 차별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와. 이제 우와. 전이고요. 이게 후입니다. 자, 지금 네. 두 개가 다리가 와.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낙지가 아닌 거죠? 네네. 같은 종류의 낙지를 가져온 거죠? 같은 낙지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이거 하기 전, 네. 왼쪽이 이걸 한 후, 그렇죠, 그렇죠. 비포 애프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훨씬 통통하잖아요. 네. 요게 한 후죠. 아, 나는 얘가 실한 놈인 줄 알았네, 원래.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낙지는 사실 어. 다리가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세발낙지는 엄청 가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식당에서 먹는 낙지는 통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유, 이게 국산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 다 수입일 수도 있다고 그런 맞아요, 말씀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렇게 해서 찢어준 낙지는요. 네. 바로 이 나무 꼬챙이 등에 감아주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야. 이게 네. 기술일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아, 그래요? 자, 보세요. 네. 나무 젓가락은 이렇게 밑에가 벌어집니다. 그죠? 네. 보이시죠? 아. 밑에가 벌어져. 요게 아랫부분으로 오게 하시고요. 낙지 머리를 쫙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네. 아, 얘를 네네. 꼈구나, 거기. 네, 요 밑에 부분에 벌어진 부분에다가 네. 살짝 껴주시면 아, 네. 네. 껴서. 네, 껴주시면 호롱구이가 되는 겁니다. 아. 흘러내리지도 않네요, 진짜로.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딱 고정이 됐네요. 네, 참.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을 발명한 분은 호롱낙지를 위해서. 마치 그런 생각이 개발한 들 거구나. 정도예요. 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호롱낙지를 먹기 위해서 이걸 네. 개발한 거네, 지금 보니까.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잘하실 수 제가 있겠어요? 수제자가 아, 희경 씨가? 한번 해보려고요. 네. 기영 씨가 일단 요즘에 요리에 포인트는? 욕심을 내는 거 보니까 네. 뭔 계획이 있나 본데. 아니, 요즘에 남편하고 사이가 많이 더 좋아져가지고. 아, 남편 이게 요리해 또- 주려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보면 평소에 제가 될까요? 굶긴다고 들었거든요, 싸우면. 제- 네. 오, 그럼 오, 쉬워. 잘하지 않구나. 네. 쉬워, 쉬워. 이렇게 처음 해본 이희경 씨도 하는 저 거 진짜 보니까. 처음 해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있는 부분만 마지막을 다리를 다리를 슉 해서 넣으면. 넣으면 끝. 오, 끝. 야. 아. 아이고. 와, 이거 진짜 쉽다. 네네네. 민수야 네. 좋겠다. 저희 신랑 이름 어떻게 네. 하셨죠?
이렇게 해서. 직접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집에서도 네. 자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음에 어떻게 구울까요? 자, 이거를 이제 양념 어떻게 발라가지고 구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양념을 발라서 구우면은 낙지살에 양념이 들어가서 낙지도 약간 흐물흐물해지고요. 그리고 양념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때문에 구워요? 그냥 구워주세요. 그냥 굽고 그냥 양념 바르는 거예요? 네네네. 기름 살짝 아, 둘러주시고요. 기름은 두르시고. 네네. 살짝 둘러주세요. 많이 둘러주실 필요 없어요. 살짝 나는 둘러주시고. 이게 원래 그 불고기 같은 경우는 불고기 양념장에 재가지고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낙지만 이렇게. 따로 굽는군요. 낙지를 이 소리도 너무 좋아요. 기름 조금 더 해주셔도 돼요. 이때 소금, 후추 살짝 뿌려주시면 좋고요. 네. 제가 이렇게 굽는 방법은 네. 그 전라도에 가면 남진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남진시장 남진 씨가 하는 시장. 이름을 예. 아, 진짜요? 네. 남진 씨의 이름을 따서 지었구나. 네네네. 시장. 남진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가면 낙지 호롱구이를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비법. 소금을 살짝 뿌리고. 네, 뿌리고 셰프님도 누군가의 스승에게 그럼요. 배워왔군요. 아유, 다 이렇게? 이제 이거 배우는 자세가 좋으시네. 자. 그렇게 해서 바르는 구나.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우면서. 네네네. 이렇게 붓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좀 묻혀서 해도 될까요? 그럼요. 자, 이렇게 다리 틈틈이 맛있겠다. 넣으십니다. 이렇게. 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면서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살짝 돌려가면서. 뒤쪽도 양념 묻혀야 네, 되잖아. 뒤쪽도 해야죠. 그러니까 한번 익힌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네네네. 네. 사실은 낙지는 뭐 생으로 먹어도 되니까. 맞아요. 그럼요. 그렇죠.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네. 익히면은 좀 질긴 맞아. 식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어려워. 낙지를 어떻게 적당하게 질기지 않게 익히나. 네. 너무 익히면 질기고 또 이게 생물로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구워서 먹는 경우에는 그 구운 식감 때문에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덜 익히면 쫀득쫀득한 거. 막 그 식감이 좀 뭐라 그럴까. 산 거와 그 익힌 거의 중간이어가지고 중간, 맞아요. 애매한 경우가 애매한, 있거든요. 네, 그런 이거 어떻게 식감이 적당하게 익힐까 이것도 궁금해요. 적당하게 익히는 거는요, 낙지가 어느 순간 줄어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네, 쪼그라들 때, 네. 그때 드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다리를 일부러 불려놨다가 네네. 이 다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부기가 빠졌을 때 붓기가 빠졌을 때, 그죠? 그리고 지금 살짝 야. 넣으신 게 물인가요? 예, 이거는 네. 그냥 양념장만 넣고 익히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물 한 큰술, 두 큰술 정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와. 냄새 좋다. 냄새가. 이거 너무 죄송하다. 네. 저는 이 TV에 네. 냄새까지 좀 전달이 되는 네. TV가 빨리 그런 나왔으면 마음이에요. 좋겠어요. 좀 네. 개발해줘요. 네. 대박이 없을까. 나 진짜 먹을 줄만 네. 알지 개발을 못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 그 프라이팬이 있는 경우에 사실 프라이팬에다 구우려고 하면 잘 탈 수도 있는데 네. 프라이팬 대신에 혹시 석쇠 같은 거 활용해도 되나요? 아우, 너무 좋죠. 괜찮죠? 네, 근데 만약에 석쇠에다 구우시면 집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어요. 연기 때문에 양념 떨어지고 이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에다가 양념이 다 떨어지게. 예. 꼭 이런 남편분들이 네. 아니면 석쇠에다 가스레인지는 구우면 또 안 닦아줘요. 맞아요. 예. 사전에 양해를 안주까지만 좀 구해야겠죠. 해주고 네네. 기철이는 아니. 다 또 부인이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만드는 것까지만 해도 어디예요? 자, 이렇게 양념 야. 살짝 발라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낙지 호롱구이 완성입니다. 오. 쉽죠? 그러니까 이 기본 만능 양념장만 네네.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그러네. 언제나 손쉽게 그냥 냉장고에서 네. 양념장만 꺼내서 그냥 네, 호로록 말아서 끝이네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낙지 완성된 호롱구이. 모습입니다. 예.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우리 먹어도 아니, 이거를 실례가 드실 안 수가 실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는. 그냥 입에 막 묻으니까. 네, 그리고 길어가지고. 특히 희경 씨 왜 하얀색 옷 네네. 입고 왔어요? 나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빨간색으로 준비해달라고. 자, 그러면 예. 낙지 호롱구이 레시피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Here come bad news talking this and that.
네, 자, 이렇게 해서 낙지 호롱구이 이렇게 다시 한번 레시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예.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사 먹는 맛도 있겠지만 네. 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저는 이렇게 드네요. 레시피도 간단하잖아요. 예, 예.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음식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호롱구이 하나 했잖아요. 낙지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낙지볶음? 아, 맞습니다. 낙지볶음 네.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또 칼칼 매콤한 네. 또 이 낙지볶음이 겨울철에 또 엄청 생각나거든요. 거기다 네. 비벼갖고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맞아요. 특히 네. 요즘 같은 계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먹는 그 매운 네네네. 낙지볶음. 저는 거기다 소면을 삶아가지고 어우, 양념에다 아우, 먹어도 예. 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네, 낙지볶음 덮밥이네요. 네, 덮밥입니다. 오. 네. 아침이니까 또 이렇게 든든한 한 끼 네. 식사 그렇죠. 끼니를 또 해결해 혜정 씨 주려고. 침 닦으세요, 침. 아, 예. 네. 침을 오늘 닦고 매운 계셔. 컨셉 매운 루즈 네네. 가리셔가지고. 네. 먹으려고 이렇게 바르고 왔는데 아까 호롱이도 못 먹고 아쉬워요. 이거를 먹어야 할 꼭 먹을 텐데. 테다. 알겠습니다. 이번 거는 꼭 먹게 해드릴게요. 네. 네. 먼저 그 낙지 볶음을 하실 때 그냥 네. 생낙지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생각지로 지금 죽은 낙지를 넣어요? 그것보다 살짝 낙지를 데쳐서 넣으시면 잡내를 잡을 삶아서 수 살짝 있어요. 삶아서. 네네네. 삶아서 넣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 낙지에 남아있는 이런 비릿한 맛들을 한번 제거를 해주고요. 네네네. 그리고 낙지 안으로 양념장이 배어버리면 사실 낙지의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으로 배들지 않게 살짝 겉면만 코팅해주는 겁니다. 끓는 물에 네. 데친다. 네, 라는 네. 게 그래서 비법이고. 잘못 요리했을 때 살짝 비릿한 그 냄새가 네. 났었군요. 맞아요. 비릿하기도 하고요. 낙지가 기껏 저희가 아까 무에다가 막 팍팍 주물러 갖고 불려놨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쫄아들어요. 그게 너무 다시? 싫어. 네네네. 정말. 그럼 저 삶는 거 말고 또 비린내 잡는 법이 있나요? 삶는 거 말고 또 비린내 잡는 법 있죠. 있어요? 있는데 네. 요거는 좀 팁입니다. 이것도 팁이에요? 네. 그럼 좀 뭐 비법이 있는 거네요? 요 팁은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 자, 보겠습니다. 비린내 잡는 방법. 네. 뭐지? 소금과 청주하고 소금? 네. 오. 청주하고 소금을 넣은 물에 끓는 네. 물에 낙지를 한 10초 정도 넣었다가 빼주시면은 데쳐주시면은요 잡내를 완전히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물에다가 데치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소금과 청주를 네네. 넣은 물에다가. 네. 근데 희한하게 네. 소주로는 안 돼요. 청주만 돼요? 청주로만? 네, 청주로 하셨을 때 잡내가 확실히 나요. 기경 씨, 네. 청주는 사야겠네. 그럼 일단 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뭐. 예. 자, 이렇게 끓는 물에 네. 자 소금하고 청주를 넣어주세요. 소금도 여기 있습니다. 네. 끓는 물에 소금이 아까 낙지를 좀 깨끗하게 세척할 때도 밀가루와 함께 들어갔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소금이 또 들어가네요. 소금이 정말 귀하네. 야, 청주가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가는 데가 소금과 없어요. 청주. 넣어주시고 청주는 그렇게 많이 붓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것도 오동통한 거 보니까 아까 이미 주물른 거예요. 네. 네. 막걸리하고 그 무에다가 숙성을 좀 한 건가 봐요. 끓는 물에 소금과 청주가 들어갔고 네, 여기다가 이거는- 낙지를 살짝. 네. 2마리 들어갔습니다. 2마리. 두 마리. 네. 아니 사실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여기 다 드시게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많이 해야 돼요. 절 위해서 2마리가 아니고요. 네. 예, 여기 다 맛들 보시라고. 네네. 지켜보는 눈들이 좋은 많아요. 건 또 네. 나눠야죠. 저기 지금 2번 감독님 막 째려보셔가지고. 네. 자. 통통하다. 살짝만 데쳤는데 아, 너무 오동통해졌어요. 엄청 통통하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우와. 돼요. 네. 네. 자, 찬물에 헹굴게요. 자, 이렇게. 야. 일단은 저는 오늘 낙지가 통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간 게 너무 큰 팁인데요. 우리 이거 면도 삶은 다음에 찬물에다 넣으면 탱탱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게 몸에 딱 닿으니까 네. 얘네가 이제 축이 딱 돼서. 움츠러들면서 네. 피부 조직 자체가 탱탱해지지 않을까. 아이고 얘들 젊어졌네. 보기만 해도 아주 네. 탱글탱글하네요. 그러네요. 그냥 썰어 먹어도 맛있겠다 저거. 네, 자. 이거 썰어지. 4마리가 됐어요. 이 너무 네. 탱글탱글해가지고 막 이게 이 춤을 친구들이 추는 것 같아요. 춤을 춰요. 네. 고무 춤을 같아, 춰, 이렇게. 고무. 자, 오. 이렇게. 탱글탱글, 탱글탱글. 탱탱볼 같아, 탱탱볼. 네. 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게 엄마들이 참 제일 네. 싫어하는 자, 사람들인데 여기서 아직 안 익었어요. 아니 요
네네. 꼭 보여드려요. 네네네. 아, 드시려고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럼 엄마한테 혼나요. 네, 맞아요. 아, 자, 이게 너무 탱탱한데요? 네. 아, 제가 이 요리 프로 하면서 네. 제일 음식에 손 많이 대시는 분 같아요. 아. 자, 이렇게 싹 다리 먼저 썰어 주십니다. 네. 기경 씨가 열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볶아야죠. 자. 혹시 3분 남았나요? 네? 몇 분 남았나요, 지금? 9분 남았어요. 오늘의 어, 넉넉 여유가 시간에 있네요. 구애하지 마세요. 네네네. 음식은 자, 그 내쫓아도 합시다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토니오 셰프가 3분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항상 어떻게 하다 보면 3분이 남아요. 그거. 네. 오늘은 아주 여유롭게 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아니 또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가면 안 돼요. 네. 예. 우리 먹어야 되잖아. 아, 그렇죠. 먹는 시간은 줘요. 그럼요. 자, 이렇게 팬 먼저 살짝 팬을 먼저 달궈주세요. 달군다. 네. 네. 자, 팬을 먼저 달궈주시고 여기에 채소를 먼저 야, 채소 좋아. 호박 이런 거 좋죠. 양파, 양파, 호박, 고추. 예. 기름은 예. 안 둘러도 되나요, 선생님? 아우 기름 두를 거예요. 네. 그런데 기름은 먼저 두르시는 것보다 나중에 필요한 만큼만 둘러주시는 게 훨씬 더 기름을 이것도 적게 쓰는. 팁이네요. 그게 또 팁이네요. 적게 쓰는 거죠. 네네. 처음부터 기름을 하면 상상을 해서 부어야 되잖아. 맞아, 맞아.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그죠. 넉넉하게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두르시네요. 네. 아 이게 잘 안 나와서 어. 자 이렇게 하고 익혀주시는 거예요. 자 굽듯이 딱 해서 익혀주세요. 먼저 향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이것도 소리가 너무 네네.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게 붉은 고추 들어가니까 너무 이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게 또 양념장하고 빨리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설레네요. 자, 지금 뭐 기본적으로 매콤한 요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철 식재료인 낙지가 주인공이에요. 예. 네네. 자 그리고 여기에 썰어놓은 낙지를 그냥 넣어도 되지만 네. 그 전에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아. 예. 물을 넣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네. 이게 보통 볶음 요리 하실 때 네. 그냥 물과- 볶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요. 네. 그냥 볶지 마시고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채소를 훨씬 더 통통하고 더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근데 구우실 수가 물과 있어요. 기름이 만나면 막 튀잖아요. 아 지금 기름 거의 없어졌죠. 네. 팬에 보시면 네,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물을. 기름이 살짝만 어느 정도 넣어주면 스며들었을 때 물이 들어가요. 아, 소리 봐. 갑자기 중화요리 아, 느낌이 그러네. 나는데요. 네네.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도 그 다음에 낙지 투하. 낙지 투하합니다. 낙지 투하. 그냥 투하네, 그냥. 이야. 인정사정 볼 것 없네. 이 통통한 거 봐요. 네네네. 야, 어쩜 이렇게. 네 냄새 죽이죠. 네. 야, 희경 씨가 낙지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냄새도 죽이는데 사이즈도 네네네. 죽여요, 정말. 아 그죠 그죠. 네. 이게 원래 비실비실한 낙지였는데 네. 제가 조금 심폐소생을 생기를 했습니다. 불어 예. 넣어주셨죠. 자 이렇게 넣고 예. 어우 이거 맛있어 보인다. 네. 참 이렇게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긴 한데 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을 이제 좀 활용해 볼까요? 네네. 양념장을 양념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넣으시면. 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양념장이 있으니까 네네. 낙지를 양념장에다가 버무려서 그 자체를 다 투하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들어가네요. 낙지 따로 마지막에 양념장을 집어넣었어요. 예. 야. 그 순서가 되게 하시면- 중요하네요. 순서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낙지 통통한 거 보세요. 낙지가 네. 그대로 통통해요, 지금. 네네네네. 이거 한번 보세요. 야. 그 색감도 굉장히 붉고 이쁘죠. 이야, 이거 정말 이걸로 이제 또 덮밥까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바로 밥 곁들여 드시면 돼요. 아, 그럼 그냥 더 뭐 그게 맛있어요. 뭐 덮밥이죠. 그냥 밥이랑 뭐. 따로 먹어도 되고. 네네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밥 위에다가 딱 얹었으니까 네네. 그냥 네. 먹기 편하겠어요. 덮밥으로 네. 먹어도. 네. 그리고 여기? 낙지는 너무 오래 볶으면 좀 질겨지잖아요. 불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최혜정 씨 낙지는 오래 볶으면 질겨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기요, 토니오 셰프님. 네네. 저기 그 얘기 아까부터- 우리가 했거든요. 아까부터 저희 둘이 계속 아까 우리 했는데. 둘이서 그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서야 최혜정 씨 얘기를 듣고 야. 야, 이럴 수가 있나? 이상하게 혜정 씨 목소리만 들어와요. 분위기 좋네. 마치 지금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따로 확성기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딱 끓어오르고 이렇게 약간 좀 주황빛으로 변했죠. 낙지가 네. 보이세요? 예. 야, 근데 사이즈가 진짜 많이 네. 줄지 않았어요. 네네. 이렇게 했을 때 불을 딱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색깔이 변했을 때 불을 꺼라. 네네네. 더 가면 즐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고추파 곁들여 주시면 마지막에 고추파는 고명식으로 넣는군요. 고명식으로 네. 아,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번 싹 두르시니까 네네. 이게 우리가 딱 그 구미 당기는 그 향이 딱 나네요. 네, 맞아요.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어야 되거든요. 맛을 봐야 되거든요. 최종 본인이 점검. 먼저 통통한 놈으로 잘 고르셨네. 김이에요, 김이. 어때요? 좋아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또 제가 나도 저는 일단 네. 이 오동통한 녀석을 한 3개 정도 집어야겠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요거 잡히나요? 요거. 자, 저 들어가요. 어우, 진짜 많이 드시네요. 맛있죠? 나 저기 밥에다 얹어주세요. 네. 덮밥. 덮밥에다 얹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야, 이 식감이 아, 통통해요? 너무 오동통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아, 이 낙지 안에 있는 그 고유의 낙지 네네. 육즙 있잖아요. 네. 네네네. 와, 이게 완전 살아있네요.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양념이 맛있다. 여기 양념이 맛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빨리 그 밥에다 좀 얹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손님 네. 급하신 분이에요. 아니, 왜냐면 추혜정 씨도 네. 지금 이거 젓가락만 먹으려고 잡고 립스틱 있어요. 빨갛게 바르고 왔는데. 야, 밥 위에다가. 아직도 야, 김이 모락모락 오늘 살아있어요. 아침부터 매운 거 먹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점심 때 이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사실 밥 안 드시잖아요, 잘. 맞아요. 날씨도 쌀쌀해졌으니까 네네네. 이런 기막히게. 음식으로 아우, 회복을. 또는 아침에 잘 이거 레시피 체크하고 계셨다가 저녁에 힘없이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와, 네. 짠하고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내놓으면 같습니다. 너무 자, 좋을 됐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플레이팅 완성하겠습니다. 어우, 예. 셰프님, 플레이팅이 또 중요하니까. 아니. 우리 바로 섞을 거예요. 자, 자, 손님 주문하신 낙지덮밥 나왔습니다. 야, 이거 바로 섞잖아. 와, 우리는 야, 그냥 기가 막힌데, 여기서 이거? 그냥 네, 맥으로 드세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 먹어보세요. 이게 이런 맛이 이렇게 네네. 생방 중에 이렇게 맛있게 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유, 그럼요. 네,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실 수가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그런 맛이네요, 정말. 오늘 립스틱 빨갛게 그러니까. 하고 온 거 후회 없죠? 정말 어. 잘한 네. 것 같아요. 입에 낙지가 잔뜩 붙어 있네요. 자, 이게 추가하실 때도 양념장 위에다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이게 또 머리 부분을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아, 그럼요. 낙지는 머리죠. 네. 저희가 정말 멘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춤이 절로 나온다. 자, 네, 이렇게 집 나간 입맛까지 돌아오는 낙지 요리, 낙지 볶음 만들어 봤는데요. 레시피 보고 오시죠. 요즘처럼 이것저것 먹어도 네.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푸짐한 낙지 한 상 차려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낙지 요리 네.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만 또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 체크해보실 분들은 저희 네.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토니오 셰프님. 네. 오늘도 아직도 성공적이에요. 장사하고 계세요. 네, 진짜. 오늘도 성공적이에요. 예, 이희경 씨,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네. 행복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뭐가 묻었죠, 많이. 네. 너무 먹은 티를 내네요. 아, 그러네요, 예. 저희가.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네, 이 네. 계절, 식욕이 저는 막 불타오르네요. 그러네요.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시죠. 식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입맛을 아무 음식으로나 채울 수는 없죠.
만족도는 올리고 입맛은 꽉 잡은 맛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짭조름한 맛에 달달한 단맛까지 갖춘 단맛의 정석 돼지갈비 맛집인데요. 너도 나도 좋아한다는 돼지갈비지만 이곳의 맛은 더 특별하다는데요. 어렸을 때 먹던 돼지갈비 맛이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옛 추억에 잠기게 한다는 돼지갈비의 맛. 이렇게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아. 찾는 손님의 대부분이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30년 정도 됐는데 그 옛날 맛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30년째 단골 포착. 하지만 벌써 놀라긴 이르다고요. 맛있어. 여기 너무 오래돼갖고 이 집 단골이요. 그래. 한 40년 됐지.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하, 이 정도는 돼야 단골 소리 하는 거죠. 1, 2년 단골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이곳은 38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집 돼지갈비 맛이라고 합니다. 다른 집과 달려 쫀득쫀득하고 양념 배윤이 따로 있는 거 특이하고요. 사장님이 아침 일찍 고기 섞어서 다 갈리려고 고기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고기의 맛. 아이라고 모를 리 없죠. 남녀노소 불문 빠져든다는 그 맛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비법은 고객 맞춤형으로 고기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나이 드신 분은 주로 비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 어린 애들 좋아하면 살로 분리, 양은 적어도 뼈다구로 달래는 사람, 뼈다구로 분리, 이렇게 세 가지. 손님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엄선된 고기만 사용한다는데 80kg에서 85kg 사이 암돼지 그걸 구하려고 아침마다 물건을 구입하러 가죠. 365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국내산 고기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돼지갈비가 참 못생겼네요. 다른 데는 뭐 식용보드 본드 쓰고 그런 데는데 저희는 그런 거 사용을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떠요. 생긴 그대로. 이제 일일이 포뜬 고기를 양념에 재울 차례. 그런데 38년 전통의 양념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깨소금, 후추, 생강, 양파즙하고 배즙 섞은 거. 우리 나름대로의 만든 양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절대 비밀이죠. 38년간 지켜온 비밀. 그 38년의 비밀을 품은 양념장에 고기를 넣어 버무리는데요. 직접 포뜬 고기를 당일에 모두 판매한다고 하니 당연히 고기의 질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돼지갈비, 굽는 법도 남달라야죠. 일석삼조죠. 타지도 않고 맛도 있고 또 부드러워지고. 덕분에 양념이 쏙쏙. 이 양념장이랑 파랑 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같이 해서 기호에 맞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취향에 따라 먹으니 맛의 기쁨은 2배. 오랜 친구 같은 손님들과 동거동락하며 변치 않는 맛을 위해 무엇보다 노력한다는 사장님. 이사 갔더라도 일로 지나가면은 한번 들르고 싶은 집이잖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도 맛이 똑같네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식욕을 만족시킬 두 번째 맛을 찾아 떠난 곳은 부산의 한 카페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카페 맞나요? 여기저기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였는데요. 그야말로 인생 사진을 부르는 최적의 장소네요. 여기는 올라오는 순간부터 뭐 액자라든가 뭐 다양한 컨셉들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둘이 얘기하기도 되게 좋고 어딜 가든 뭐 포인트가 되게 많고 되게 이색적인 카페 같아요. 인생 사진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맛이 있었으니 바로 일상 속 작은 사치라 불리는 디저트인데요. 다양한 디저트 중에서도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게 호주의 국민 디저트인 이 파블로바라고 하는데요. 그 맛이 어때요? 쿠키 부분이 바삭하고 크림 부분이 부드러워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외형을 가진 파블로바. 이 모양엔 이유가 있다고요? 파블로바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무용수 안나 파블로바의 튜투 스커트를 본따서 만든 디저트인데
세계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중 한 명으로 칭송받는 안나 파블로바. 그녀의 스커트를 따서 만든 디저트라니 만드는 방법이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달걀 흰자와 슈가 파우더를 이용해 머랭을 만드는데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동탕을 하게 되면은 계란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익어서 그걸로 인해서 머랭이 단단하게 나옵니다. 그 방식을 스위스 머랭이라고 하는데 보통 머랭 쿠키 만들 때는 이렇게 스위스 머랭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또 헤이즐넛 같은 견과류들은 한번 볶아서 해주면 맛이 있기 때문에 볶아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헤이즐넛을 가루로 만들어 머랭과 섞어주고요. 모양을 만들어 저온에서 4시간 동안 구워주는데요. 여기에 각양각색의 맛을 지닌 고소한 생크림을 올리면 완성! 아 잠깐! 헤이즐넛 초크림 무스도 맛보고 가셔야죠. 한번 맛보면 그 부드러움에 감탄한다는데요. 여성분 입맛은 당연히 취향적이요. 그렇다면 남자친구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케이크는 이제 부드럽고 목 넘김도 좋아서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저트를 맛본 후엔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는데요. 고객들에게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패션 그리고 예술 그다음에 이제 공연 전시 행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유치시키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교양까지 쌓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되게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간단한 기본 지식부터 해가지고 고급 정보까지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의 계절 가을.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제대로 힐링하세요.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흡족해지네요. 네. 예, 역시 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이 외에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네.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이곳.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데 여긴 왜 온 거예요? 아, 여기 1일 카페 한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궁금해서 들렸어요. 오늘 행사는 수돗물 먹기 실천과 텀블러 증정을 하는 1일 소믈리에 행사입니다. 이곳에서 열린다는 1일 카페의 정체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열린 1인 카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음료를 나눠주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정세균 의원인데요. 정세균 의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품 개수가 약 25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일회용품을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를 이용하면 환경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부터 이렇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쓰기엔 편리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버려지기까지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품. 때문에 1일 카페에서는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고요. 게다가 이 음료는 생수나 정수가 아닌 수돗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참 놀랍죠? 생수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환경도 지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수돗물 카페. 그런데 수돗물 마셔도 되는 건가요?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 일부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수돗물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식수입니다. 수돗물을 마신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친환경 식수라니 사실인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식수입니다. 최대 300가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현대인의 건강에도 매우 도움을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입니다. 수돗물은 정수기나 먹는 샘물에 비하여 최대 2000분의 1의 탄소 배출량이 적어 최근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텀블러 사용으로 한 해 250억 개에 달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돗물로 만든 음료를 텀블러에 담아 마시면 맛과 환경 모두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 수돗물이라고 해서 당황했는데 막상 마셔보니까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수돗물 마시면서 환경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찌개를 끓인다더니 수돗물을 쓰시네요? 저는 정수기 물을 썼었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수돗물 쓰는 게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생수나 정수기물 대신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평소 마시는 물은 물론 요리할 때도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주부.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데요. 정수와 생수를 만들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어 더 친환경적이라고요. 이 집에서는 모든 식수를 수돗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물 마시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죠? 어때요? 맛있어요. 지금은 수돗물을 마시는 게 습관화되었다는 오은실 주부. 하지만 처음 수돗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는 걱정이 앞섰다고요.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파트의 배관이나 이런 게 조금 노후되면 수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환경에 좋다는 수돗물이지만 녹슨 배관 때문에 수질이 떨어질까 고민이 된다면 수돗물 안심 확인제 서비스를 통해 수질 검사를 받으면 그만.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6가지 항목을 통해 수돗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준다고 하네요. 환경을 지키는 깨끗한 수돗물. 오은실 주부는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요. 예, 지금은 수돗물을 안심하고 쓰고 있고요. 음식을 만들 때나 화분에 물을 줄 때,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할 때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생활에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려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그만! 이제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죠?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교통사고로 이정한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는데 3번이나 고속도로로 뛰어든 이 남성. 네. 본인은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치료비를 요구하겠다라고 네. 했던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사고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에 닿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위장한 자해 공갈이나 네네. 혹은 음주운전 또는 또 CCTV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가 해결해 주는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박스의 활용도가 높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자, 먼저 블랙박스에 담긴 사건, 사고 현장들 한번 보시죠. 아, 지금 누군가가 차를 긁는 거를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지금 가서 또 괜히 서 있는 차를 발로 차는 거죠. 야, 지금 두 사람이 괜히 서 있는 차를 지금 발로 차고 본인 신발도 막 날아가고 뭐 날아갔네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다 이제 블랙박스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이고, 이게 이제 자해공갈단인 거죠.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연기도 어설픈데 약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 네. 같은 경우도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보니까 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밤사이에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던지 네. 확인이 안 돼서 그때 든 생각이 이게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참 저걸 보니까 가관이네요. 저게 찍힐 줄 모르고 했겠죠? 네. 어쨌거나 이제 블랙박스 덕분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블랙박스를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하면 이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데 네. 또 24시간 상시 녹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동을 끄게 되면은 바로 꺼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특히 다음 달 12월하고 1월이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이 배터리 방전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예. 실질적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중에서 겨울에 특히 이제 55%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배터리 방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면 뭐 다른 계절보다는 확연히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다른 계절은 평균치가 약 38% 정도니까 네. 15% 훨씬 높은 게 겨울철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예. 아니 겨울철에 이렇게 방전이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역시 이제 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배터리 수명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인데요. 네. 지금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이 배터리가 그만큼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상시 녹화해주는 블랙박스에 의해서 방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공기를.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냥 차를 방치해두거나 오래 주차해두면은 그만큼 또 방전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외부로 일주일 이상 여행 갈 때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놓다든지 하지 않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 자기 방전이라고 해서요. 예. 보통 보름 정도 이상 되면은 배터리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빨리 방전돼서 네. 시동이 안 걸린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예. 있죠. 자, 그래서 겨울철 블랙박스 관리법 3가지를 좀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외장형 보조 배터리를 추가 설치해라.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외장형 보조 배터리가 많은데 차량에도 있는 건 몰랐네요. 일반적으로 이 블랙박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상시 블랙박스가 있고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보급되는 것이 상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24시간 동안 계속 배터리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방전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다음 날 시동이 안 걸리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자동차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시에 24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방전은 물론이고요. 또 자동차가 전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낮은 온도 때문에 배터리의 방전량이 소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점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배터리 방전 방지 전압업? 이게 뭐죠?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낮아지면서 배터리 소모량이 워낙 커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에 있는 배터리 가지고 24시간 영상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 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 방전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있는 영상 블랙박스에 있는 이 방전 전압을 일부러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 방전 방지 전압을 일반적으로 12V에서 한 12.2V 정도로 온도를 좀 세팅을 좀 높게 해주게 되면 방전을 좀 방지할 수 있어서 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영상이 찍히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블랙박스 위치가 우리가 보이는 앞쪽에 있다 보니까 옆쪽에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에 그렇습니다. 위치해야 좋을까요? 이 블랙박스는 일반적 투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전방과 후방을 영상을 찍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측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 때는 앞유리 가운데 위쪽, 또 뒷유리 가운데 위쪽이거든요. 근데 앞유리 가운데 위쪽에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틴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둡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상이 제대로 녹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GPS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틴팅이 짙은 부분에는 설치를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보시죠. 자, 메모리 카드를 주기적으로 포맷해라.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되는 게 약 70%가 되는데 아마 이 메모리 영상 블랙박스를 관리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들어가 있는 SD 카드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명이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오래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영상이 제대로 나온지 확인을 하고 또 이것을 포맷시켜서 완전히 안에 있는 영상 필요 없는 영상을 지워버리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적으로 네. 얘가 이제 용량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쓰고 나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포맷돼서 다시 지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네. 아닌가 보죠.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예. 그러나 관리를 좀 더 해주게 되면 수명도 늘릴 수가 있고 또 SD 카드 자체가 한 2년, 3년 정도 되면 수명이 없어지는데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 생각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동을 끄지 않고 영상이 찍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을 때입니다. 아, 급한 마음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영상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문제가 생겨서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의 증거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동을 꺼줘야 되는데 가장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요. 본인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동이 안 꺼진 상태에서 일단 증거 확보를 해서 메모리 카드를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 지워지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시동을 끈 다음에 메모리 카드를 뽑는 습관.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포맷을 시켜주게 되면은 수명도 길게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스스로 지워지면서 되기도 하겠지만 그건 위에다 덧입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 시동을 킨 상태에서 그냥 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전송을 할 때 그냥 코드를 뽑게 되면은 그 아까운 사진이 다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군요.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꼭 전원을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아내고 또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항상 확인하는 습관. 이 부분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동을 껐을 때 맞습니다. 시동을 끈 다음에 이걸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죠. 완전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빼고 껴주고 그다음에 시동을 켜주고 정상적으로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근데 이제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고 빼는 거, 넣고 빼는 것만 좀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영상은 직접 확인하고 요새는 또 뒤에 직접 볼 수 있는 이 화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치나 방향까지도 맞춰주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몰랐던 사실인데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한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과 경력 단절 여성 그리고 은퇴 후에 새 직장을 찾는 중년층. 특히 이제 신중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분들까지 일자리에 목마른 이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맞춤형 일자리 채용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자리 박람회인데요. 어제 열린 일자리 박람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올해로 6회째를 맞은 2018 리스타트 자페어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롭게 취업을 제안받고 또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전에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 일자리 수요가 더 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 상담을 진행하면서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화이팅! 우리 국방 화이팅! 이 밖에도 100여 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마련한 140개의 부스에서는 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 취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도 각 부스를 돌며 인사 담당자들과 구직 청년을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구직자 4만여 명이 다녀간 리스타트 자페어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채널A 김단비입니다. 생방송 김윤웅의 굿모닝 11월 첫째 날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